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보면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환율 현상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수급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외인들의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긴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환율은 1300대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죠. 네, 보시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1327입니다. 거의 다시 한번 또 이제 역대 최대치도 이제 달성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안합니다. 일단 이 원인이 뭐였냐면은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좀 가장 큰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또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로 올리겠다. 이 정도면 저희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다. 4%대가 되면.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FOMC가 아니라 연준이죠. 네. 연준에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발언을 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미국에서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어떤 좀 우려감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뭐 추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또 이제 경기 둔화 시기가 또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의 요인은 계속해서 긴축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러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괜찮고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오늘 내리고 내일 하락하고 오늘 상승하고 이거는 저희가 뭐 매일매일 맞춰서 대응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서 내 업종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준 총재가 또 그 이제 9월 달에 또 그 금리 인상건이 있죠. 미국에서 0.75%를 좀 단행을 하겠다라고 조금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면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시스 9시 6분 이제 40초 격인데 장중 최고 수익률 이제 7.2%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많이 엮였었죠. 근데 일종의 그냥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입니다. 왜냐면 지금 돼지열병은 치료제랑 백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돼지열병이 이제 확산이 되면은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감염이 안 되는데 돼지끼리는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빠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00% 살처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치료제나 테마가 치료제나 이제 백신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냥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다행히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지속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항상 이제 방역 정도는 좀 잘 해왔다라는 점,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이제 체지스 같은 종목군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돼지열병이 사실 인간한테 해를 끼치면서 팬데믹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진중공업이고요. 3.75%를 달성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박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모멘텀이 좋거나 개별 테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이 흐름대로 종목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엊그제 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개별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군들 아니면 개별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그 중에서 이제 주도주 위주로 또 이제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무조건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도 업종이 없어요. 네, 순환매도 계속 돌고 매일매일 상승하는 이제 테마도 계속해서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개별 이슈와 테마가 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140%나 지금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배수로 치면 2배 이상이죠. 이게 왜 심지어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요새 왜 더 날뛰느냐. 바로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경기가 좋았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상반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실적 개선한 종목군들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목표치 하향되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하반기나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진중공업도 조금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기 순이익은 무려 이제 9만%입니다. 9만%가 아니고요. 네, 9,900%나 이제 증가를 했는데 10,000%예요. 네, 이게 지금 그냥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좋은 종목군들 보면은 거의 뭐 소비재들도 있지만 이런 선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진중공업도 이런 선박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이 선박 관련주들 하반기까지 좋을 것이다. 이유는 지금 LN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족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1승입니다. 9시 29분경 포착이 됐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 3%. 이 종목은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죠. 뭐 이에 따라서 지금 해양 석유나 가스 시추를 지금 허가해 준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스 시추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금 가스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1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의 장비, 이런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시추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다. 관련주로서 엮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멕시코 일대에 한 32만 킬로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해상에서 이런 이제 석유와 이제 가스를 어느 정도 좀 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가스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죠.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가만히 이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행동으로 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승 같은 경우에는 스크러버, LNG 제기화 설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품이나 기자재들을 많이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스 시추 관련주로서 많이 엮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얘도 좀 단기 관점, 체시스 역시도 단기 관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단기, 중장기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양 지수가 말하는 와중에도 계속 하락을 하네요.
오늘 오후까지도 조금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항상 올라가는 테마와 종목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테마 항목에서도 1위 이동통신, 조선기자재, 정치 관련주, 셰일가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포착을 해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종목 선정까지도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었어도 오늘만 무려 이제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듯 지금 시장은 2020년처럼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테마 선정 잘 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업종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을 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